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BNK 금융주주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제가 은행주들, 은행 기업에 대한 분석을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죠. 4월 28일, 4월 28일에 해드렸고,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으로 해드렸어요.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 실적 폭발, 부도 밸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9,640원이었으니까 약 한 달 지났네요.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1,950원까지 올라오면서 한 13%, 13% 정도 상승률이 있었어요. 13% 정도 상승률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한 번 더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으로 한 번 더 이제 해드렸죠. 잃을 자신이 없다. 기업은행 역대급 실적 폭발 쭉 이어갈 것. 압도적 저평가 배당. 이렇게 1,300원일 때 5월 11일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면서 역시나 이때 대비해서도 약간 6%가량,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으로 분석해드렸을 때 대비해서 13%, 그 이후에 5월 11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고 약간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여전히 은행주들을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기업들 혹은 가계대출 비중이 그나마 높지 않은 기업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기업은행과 BNK 금융주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BNK 금융주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은행주들의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혹은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서 님 비율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출 마진, 그러니까 이자 마진이 점차 상승하면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BNK 금융주주는 역대급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어요. 역대급 실적인 것은 물론이고 실적이 단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단 1년 만에 40%가 폭등했습니다. 40%가 폭등했어요. 그만큼 이 금리 상승세가 주는, 금리 상승해 주는 이 은행주들의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은행에 대한 대출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GDP 비율을 넘어서면서 정부 쪽에서 상당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BNK 금융주주는 가계를 위주로 하는 그런 은행이 아닙니다. 가계대출 비중은 33%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기업대출이에요. 기업대출이고 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가지고 있죠. 이 경상도권에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경우 혹은 설비투자 비율이 좋아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BNK 금융주도 역시나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조선 쪽 혹은 철강 쪽도 경상도 쪽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쪽에 대한 수혜를 저는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가장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이라던가 그 지역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지역에 대한 센티멘트라고 하죠. 심리가 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경상도 쪽에 부동산 상승, 특히나 이제 거제도 쪽의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저는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인 건 맞아요. 저 PER, 저 PBR입니다. 엄청나게 초저평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을 꾸준히 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1998년에 IMF가 터졌죠. 이때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대손 충당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파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파산하는 일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은 그때부터 꾸준히 대손 충당금을 늘려고 있고, 사실 이제 은행들이 그때와 같이 망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대손 충당금이 수십조 이런 식으로 쌓아갖고 있는 그 은행주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아무리 IMF 때에 대한 그런 악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때와 지금의 은행의 펀더멘탈, 그때와 지금의 은행의 안정성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모멘텀에 점차 벗겨지면서 저는 실적의 성장, 실적의 상승이 이러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불확실성을 점차 벗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고배당인 것들, 다 보시면 BNK 금융주주 쭉 밝혔어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배당 수익률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6%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가 있는 만큼 결국 이쪽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 성장이 엄청나죠. 지금 분기별 실적인데 작년 1분기에 지배수주 순이익이 1,300억, 올해는 1,927억, 40%가 폭등했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주들을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예요. 20%. 영업이익률도 20%가 넘습니다. ROE도 6, 6.9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죠. 그에 반해서 PR은 4, PBR은 0.28. 보통 0.3 부근을 부도밸류라고 해요. 부도밸류.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 있는 혹은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보통의 PBR이 0.2에서 0.3입니다. 근데 BNK 금융주주는 부도가 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실적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28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은행들을 볼 때 또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이거예요, 이거. 해외 진출이 안 된다. 은행들은 내수산업이고 내수산업의 성장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몇 년 전과 같은 그런 성장률에서 조금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어 갈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Q의 성장도 있어요. Q의 성장도 있고 P의 성장도 있습니다. 님비율이 좋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P의 성장, 대출 증가율 뭐 다들 아시죠? 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대출에 대한 그런 성장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통 대출 성장률, 보통 대출 증가율은 매년 5%예요. 평균적으로 매년 5% 전후로 나옵니다. 근데 이날 2013년, 2014년 이때 대출 증가율이 대략 한 8% 정도 나왔고 최근에도 8%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인데 대출 증가율이 8%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넘기면서 주가 상승률이 거의 한 100% 나왔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금리의 상승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만큼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이냐 아니면 내년이냐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는 점,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책금리 역시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로 이 정책금리라는 것은 단기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이 단기금리는 은행의 이제 대출 이자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증가하면 당연히 대출 이자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대출 이자율이 증가하면은 은행들의 실적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비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배당이 6%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인한 경기 상승으로 인한 성장으로 인한 그런 은행주들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부도 밸류에이션에 가까운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저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대출 증가율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전체적인 대출 증가율이 5%인데 8%까지 증가했다고 했죠.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5% 내외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가계대출이 작년 그리고 올해 보면은 15%예요. 15%.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대출 증가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가계대출의 특성상, 혹은 대출의 특성상 결국에는 장기 대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대출을 받으면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70%가 변동금리다. 70%가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상승할 때 대출 이자율도 상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리스크도 물론 있습니다. 정부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 그런데 대부분의 주주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원칙에 철저하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들 앞으로 규제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을 점차 벗겨갈 수 있겠다. 불확실성을 벗겨간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BNK 금융 투자에 대한 분석이었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저평가냐 하면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당연히 배 이상 50% 이상 저평가인 것은 맞고요. 특히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입김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보다도 저평가입니다. 네. 중국 기업들보다도 저평가예요. 대략 한 20%가량 더 저평가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은행주들이 얼마나 크게 저평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NK 금융주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은행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좋아요,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